불쾌지옥, 청렴천국.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까? 예,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이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제 발부를 했어요. 네. 굉장히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이견이 없었다라는 거고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줘.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 이거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도 받고 예. 그리고 성남시의 손해도 입혔다. 이게 이제 핵심의 혐의인 것 같은데 예.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관련 혐의에서는 이제 네. 녹취록 진술이 이제 확보가 됐는데 이제 여기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들이 지금 이제 핵심적인 멤버거든요. 그래서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전 언론인으로서 화천대유 소유주. 그리고 정영학 씨는 같이 이제 동업을 했고 천화동이 5호인데 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는 이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들이 뇌물을 준 혐의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정영학 씨가 본인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랑 대화를 했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죠. 네, 정영학 씨 같은 경우는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면서 배당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자신도 이 관계자일 텐데 왜 하필 검찰에 자신의 녹취록을 넘겼을까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제일 많이 받은 게 김만배 씨인데 그 천화동인으로 따지면 1,200억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남욱이 1,000억 그리고 정영학 씨가 한 600억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이거 히스토리 타임라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2015 언론 보도하고 뭐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 3월에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때 유동규 씨가 내가 사업을 잘 하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전체 수익의 25%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상 이익이 1,800억 정도니까 450억을 나한테 나중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19년쯤 되니까 이게 1,800억이 아니라 3,000억 원이 돼버린 거예요. 부동산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이들이 모입니다. 그거에 다 화천대유 쪽에 이익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더 달라라고 하니까 그때 유동규 씨가 뺨을 때렸다. 그게 이제 언론 보도로 본인도 시인을 했어요. 그거는. 네. 그리고 한 언론에 따르면은 얼음통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정영학 씨가 2019년에 그거를 맞고 모멸감을 느껴서 이거를 녹취를 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왜 검찰에 제출했는지가 네네.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2020년 10월에 700억을 달라 유동규 씨가. 아, 450원 약속해서 이제 부동산이 올라서 700억을 달라. 예. 그게 이제 여기 정영학 씨가 녹취를 해가지고 검찰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작년이죠. 2020년 11월에 그래서 개인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유원 오가닉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유동규 씨가.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받으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올해 1월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에 수상한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오는 이런 히스토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이 녹취록에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 뺨 때린 건 인정한 것 같던데 인정을 700억 약정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하고 있죠. 그렇죠. 700억 이야기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거다. 이제 유동규 씨 측 변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앞서서 금융정보분석국에서 뭔가 수상한 정황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예. 뭐 돈이 오간 정황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예. 이 김만배 씨가 700억 원의 일부로서 5억 원을 지금 전달을 했다 유동규 씨한테. 예. 요 자금 흐름은 이제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억 원이 뇌물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2013년에 위례신도시를 유동규 씨가 똑같이 네네. 설계를 했는데 그때도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그래서 5억 원, 3억 원, 총 8억 원을 지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만배 씨로부터 유동규 씨가 뇌물을 받았다면 이 뇌물수수죄가 인정이 되려면 결국 그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그렇죠. 대가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이익을 몰아준 것. 이게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민간에게 유리하게끔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1,822억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이 화천대유가 지금 많이 가져가 화천대유하고 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가져가게 해놨잖아요. 네. 근데 다른 데에서 비슷하게 개발을 한 경우에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에서도 가져가는데 네. 왜 이 부분만 빠졌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고 이게 배임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네. 그러면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그 초과이익 환수제를 어떻게 보면 이게 빼게끔 하는 그런 정황들이 나온 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기획본부장이었잖아요, 유동규 예. 씨가. 그런데 이거는 개발사업본부에서 원래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팀으로 가져와 버렸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은 개발사업팀에서 초과이익 환수 이거 조항을 포함을 해가지고 문서를 작성해서 전략사업팀에 넘겼는데 전략사업팀에서 그거 딱딱 그어버리고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가 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를 이 유동규 씨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1,822억만 받는 걸로 고집을 했으면 왜 그랬던 거냐 도대체. 이게 이제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7% 지분으로 4천억 원을 받아왔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지분으로 1,830억밖에 못 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가 있는 거고 예.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사회 문제가 있어요. 이제 네.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지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화천대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사가 3명이었습니다. 단 3명이 큰 1조 5천억 원짜리에. 근데 한 명씩 추천을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1명, 화천대유 1명, 하나은행 1명. 근데 잠깐만, 보통 회사에서 이사회 이사 수는 지분대로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가지고 있고요. 예. 하나은행은 14% 가지고 있고 화천대유는 1%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5대 3대 1, 뭐 5대 2대 1 이 정도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111 하니까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 둘이서 민간업체가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여기에서 그런데 보상가액 결정, 전체 사업이 결정 이거를 다 했거든요. 왜 이런 이상한 이사회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나온 게 있죠. 그렇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동규 구속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하시죠. 안타깝게도 화천대유 뇌물수수 사건의 전 성남시 공공기관 본부장이 연루돼서 구속됐습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예. 이 정도까지 드러났는데 구속까지 됐는데 유감까지 표명할 수는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네. 관리 책임은 명확하게 이제 인정을 했지만은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 라고 일축을 했는데 네. 지금 정치권은 또 유동규 씨의 경력이 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전에 뭐 조합장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경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에 이제 성남의 시설관리공단의 네. 이제 어떤 관부로 이렇게 관련 부처에 임명이 될 때 자신은 서울의 한 설계사무소에서 3년을 일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성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언론이 그 설계사무소에 가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2달간 운전기사로 일했을 뿐이다. 네. 3년간 뭐 경력 그런 거 없고 관련 일해서 일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부풀리기가 됐는데 제대로 검증을 못하고 그냥 안 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거 이대로 뭐 안 치려고 한 건 아니냐. 측근 소위 말하는 뭐 이런 거 아니냐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보도가 계속해서 쏟아질 텐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유동규 씨가 한 행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먼저 유동규가 키맨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게 윗선으로 계속 이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간부들 뭐 알았느냐, 다른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돈을 받았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디까지 당시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느냐 이런 네. 것까지 이제 정치적인 영역까지 어느 정도는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Stay